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62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ESP32 12편인데요. ESP32는 이제 뭐 재미없는 것부터 재미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그 뽕을 뽑은 것 같으니까 오늘을 ESP32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ESP32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어떤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냐면요. 일단 얘가 ESP3이고요. 여기 스마트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SP32 안에 내장되어 있는 BLE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BLE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통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블루투스라고 한다면 페어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만 있는 거, 그거를 블루투스 클래식 2.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버전이 더 높은 겁니다. 이 BLE라는 거는 그 블루투스 클래식의 기능을 포함을 하고 조금 더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능이 조금 더 있어요. 1번은 저전력, 전기를 아끼는 거, 그게 1번 목표고, 2번은 페어링 안 하는 거, 연결,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연결을 안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더하기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 BLE다. 요 정도 생각만 가지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ESP32에 그 BLE라는 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 코드를 집어넣으면 얘가 BLE로 동작을 해요. 그럼 BLE로 동작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스마트폰도 BLE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가 BLE가 되고 BLE 스캐너로 얘가 동작을 합니다. BLE 스캐너. 그럼 이 스캐너의 역할은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BLE 디바이스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와 한편으로는 이 BL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결을 안 하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스캔하고 그 보내는 거를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데 뭐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이 나의 ESP32가 주변에 있는 BLE한테 뭔가를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데이터는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 아무나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빡빡 보내면 이 BLE 스캐너가 그거를 딱 감지를 해가지고 그 보내는 데이터에 발송하는 블루투스 무선 신호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스캐너에 그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가 얘한테 페어링을 해서 데이터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얘가 뿌리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 얘가 BLE가 브로드캐스트 애드버타이징을 할 때, ESP32가 애드버타이징을 할 때 센서 값 같은 거를 내부에 실어 가지고 보내면 스마트폰이 받을 수 있다. 이게 1번 컨셉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2번 컨셉은 이번에는 이 ESP32가 스마트폰 빼고 ESP32가 조금 전에 봤던 스마트폰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번에는 스캐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스캐너라는 말은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애드버타이징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데요. 그게 요 아예 비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비콘이라는 거예요. 아이비콘. 딱 비콘 애드버타이징만 하도록 만들어진 그 제품이에요. 얘를 딱 작동을 시키면 일정한 간격으로 메시지를 막 주변에 뿌리겠죠? 그럼 얘가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전에 요 아이비콘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얘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게 2단계. 그게 오늘 예제 2번입니다. 그럼 얘가 그 데이터를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비콘이라는 거를 옛날에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때 블루투스 비콘이 잠깐 떴다가 지금은 비콘이라는 얘기 B자도 안 꺼내죠, 그죠? 약간 저 도태되었는데요. 예전에 이 비콘이라는 게 처음 나왔고 그 저 뭔가 전망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던 시절에는 얘를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제가 빵집을 운영을 해요. 제가 빵집을 운영을 합니다. 비콘을 사요. 이 비콘은 나의 비콘입니다. 녹한다 빵집의 비콘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에 내부의 데이터를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부에 뭔가 들어가는 데이터를 녹한다 빵집인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거겠죠. 뭐 물론 헥사 코드 16진수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0x11, 0xff, 0x0d 뭐 요런 이상한 데이터가 녹한다 빵집의 시그니처다. 하여간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주변에다가 막 그 신호를 보내겠죠. 요 녹한다 빵집의 비콘을 제 빵집 그 문 앞에다가 딱 부착을 해둡니다. 빵집 문 앞에다가. 그러고 제가 그 SNS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 빵집 앞에 비콘이 있는데 블루투스 비콘을 검색을 하면 제 빵집에서 나눠드리는 쿠폰이 자동으로 발송이 된다. 그 쿠폰을 들고 오면 내가 빵을 20% 할인을 해주겠다. 요런 서비스를 옛날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비콘이 일정한 거리, 바운더리는 거의 블루투스랑 비슷할 거예요. 한 10m 근방 내로 블루투스 신호를 막 보내요. 아까 페어링 안 하고 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변에 지나가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비콘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예전에 있었어요. 검색을 딱 하면 내가 녹한다 빵집의 그 쿠폰 목록이 여기 다다다다닥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딱 선택을 하면 쿠폰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거고 그 쿠폰을 녹한다 빵집에 가지고 가면 할인을 해준다. 약간 상업적인 용도로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2단계는 약간 사용자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요런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에 뭐 요런 룸이 있고 막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구조가 있을 때 구조물 하나하나마다 비콘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그 구조물들 사이에 어떤 그 요런 섹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들로니 삼각하라 그러는데요. 하여간 요런 구역을 만들어냅니다. 요런 구역을 대충 요런 모양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구역 안에 요 비콘 안에 그 사용자가 어딘가에 있는데 이 사용자가 어느 비콘하고 가장 가까운 구역에 있는가. 그럼 예를 들어 이 비콘에 가장 가까운 구역에 있는 걸로 지금 감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비콘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콘이 예를 들어 녹한다의 사무실에 붙어 있다. 그럼 이 사용자는 녹한다 사무실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게 되는 거예요. 약간 예전에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연구가 더 되었을 때는 아예 실내 위치책이라는 개념으로 갔었습니다. 과거에 실내 위치책의 기본 개념은 ESP32 블루투스 스캐너가 중간에 BLE 스캐너가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이게 유저가 되는 겁니다. 유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콘이 지오메트리상 어딘가 건물에 어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녹한다의 건물이 녹한다의 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입니다. 네 개의 요 세 개의 코너에다가 제가 블루투스 비콘을 박아뒀습니다. 그러면 요 A라는 비콘이 있고 B라는 비콘이 있고 C라는 비콘이 있어요. A라는 비콘에서 딱 사용자하고 이거 이전에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 비콘이 일정한 간격으로 애드벌타이징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애드벌타이징 할 때 블루투스 신호를 얼마만큼 강도로 보낼 건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TX 파워라고 그래요. TX 파워. 비콘이 얼마의 신호 강도로 데이터를 뿌릴 것이다. TX 파워입니다. 그럼 이번에 스캐너 입장에서
블루투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의 신호 강도로 나한테 수신되었는지를 얘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RSSI라고 그럽니다. 이론적으로 무선 신호잖아요. 얘가 이만큼의 신호 강도를 보냈는데 받은 쪽에서 요만큼 신호 강도를 보냈다면 어떤 차이가 발생한 거잖아요. 요 차이를 거리로 환산할 수 있는 연구가 예전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TX 파워와 RSS, 그러니까 TX 보낼 때는 요만큼 보냈는데 받을 때 신호의 감쇄가 일어났다. 거리에 따라서 그 감쇄가 일어나고 장애물에 의해서 거리 감쇄가 일어나는데 장애물이 없다라고 친다면 순수 거리에 의해서 거리 감쇄가 일어난 거니까 그거를 역으로 환산해 보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되겠다라는 거를 연구를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콘하고 스캐너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요 A 입장에서 어떤 디바이스하고 거리를 재보니까 한 3m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원이 3m라고 하면 이거죠. 그럼 3m라는 이 원 사이에 어딘가 내가 있다는 거겠죠. 3m 거리 안에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B라는 거를 딱 찍어보니까 2m 근방 어딘가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C라는 걸 찍어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노칸다가 어디 있을 확률이 가장 높나요? 대충 봤을 때 요거 두 개 크로스 되는 게 여기고, 요거 두 개 크로스 되고, 요거 두 개 크로스 되니까 대충 얘네들이 말하는 센터에는 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노칸다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실내 위치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죠? 삼각 측량이라 그러나요? 세 개의 비콘으로부터 스캐너의 위치를 추정을 한다.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했다면 지금도 이 기술을 사람들이 쓰고 있겠죠. 실내에서 GPS는 밖에, 건물 밖에 있어야 위성으로부터 저 위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위성의 GPS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실내의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할 때 이 비콘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정밀하고 쓰기가 좋았더라면 지금까지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얘가 잠깐 반짝 뜨고 지금 아무도 안 쓴다는 얘기는 별로 시장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BLE를 이용한 오늘 거리 측정 한번 해보긴 해볼 거예요. 거리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긴 해볼 거예요, 오늘. 오늘 뭔가 서두가 좀 길었네요. 좀 따분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고요. 1등 금메달.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은메달. 주성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숨 좀 고르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임규민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뭘 해보냐면 얘를 이 ESP32를 얘로 일단 만들 겁니다. ESP32를 iBeacon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iBeacon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라. 그거를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이미 다 기본 예제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저 입문자들이 다룰 만한 난이도의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SSS님께서 병장으로 진급하시다라는 소식이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병중의 짱, 병짱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ESP32 보드 설정은 해주셔야 되고, 자, 파일, 예제 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게 ESP32 예제 코너죠, 그죠? 여기서 ESP32 BLE 아두이노라고 된 거 딱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비콘이라고 된 거 딱 보이죠? BLE 아이비콘. 요거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 목적에 맞게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맞나? 잠깐만요. 아, 맞네. 이거 맞네요. 자, 일단 오늘의 그 어떤 예제 1번 ESP32 보드를 BLE 아이비콘으로 만드는 예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일단 그 스캐너한테 전송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스캔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요 예제를 일단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볼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대충 어떻게 돌아갈 거다라는 감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요런 거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GPIO, 이거 딥슬립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아, 딥슬립 필요 없습니다. 딥슬립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ESP32가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기능을 다 오프시키고 꺼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니까, 딥슬립 기능은 해제하겠습니다. 딥슬립, 애드버타이징, 세피콘. 쟤만 빼면 뭐 딥슬립은 끝나는 것 같네. 뭐 방금 그게 다네요, 그죠? 그리고 약간 어려운 게 GPT 딥슬립 듀레이션. 요게 그거겠죠? 필요 없고. 그리고 저도 이거는 ESP32에서 잘 모르는 기능인데요. RTC 데이터 ATTR 스태틱 유인트 32T 부트 카운트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코드, 일단 제가 코드를 한번 싹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일단 요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일단 선언해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놓고, 자, 셋업에서 이제 한번 뭔가가 진행이 된다, 그죠? 다다다다다다다 보시면 get time of day, 이거는 뭐지? get time of day. 잠시만요. 저도 이거 struct 시간을 어떻게 담는 요 위에 인클루드 돼 있는 것 중에 뭔가 구조체가 있는 것 같네요. 저 struct time value라고 된 어떤 구조체가 위에 어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걸로 시작을 하겠다 이 말이구나. 따따따따따따 보면 뭐가 지금 관전 포인트냐면 그게 어디 있지? 아, 여기 부트 카운트. 요 잘 보시면 ESP32 부트 카운트라는 거를 프린트를 먼저 합니다. 맞죠? 부트 카운트라는 이 변수가 플러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값이 한 개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얘가 set becon이라는 함수가 여기 호출되잖아요. 여기서 beacon 값을 세팅하는 함수가 호출됨. 자, 그러니까 뭐 그냥 느낌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럼 요 함수가 호출이 딱 될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잘 보시면 랄랄랄랄라 비콘에 관련된 어떤 설정 같은 거를 하면서 부트 카운터라는 게 요 안에 어딘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죠? 요 하단에 여기 메이저라는 용어가 있고 마이너라는 용어가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메이저는 총 맞나? 총 아마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32비트. BLE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32비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32비트라는 얘기는 4바이트라는 의미하고 같죠? 바이트가 4개인 게 8비트짜리 4개인 게 32비트니까 8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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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바이트. 8비트. 그리고 우리가 비트가 8개인 거를 바이트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인 겁니다. 4바이트. 그러면 요 4바이트 중에 아래쪽에 있는 2개의 바이트를 마이너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거를 메이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들어보셨다 그죠? 딱 요 중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하위에 있는 거를 마이너 16비트라 그러고 요 위쪽에 있는 거를 메이저 16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보내는 총 데이터가 요만큼 있는데 메이저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마이너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럼 지금 이 코드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비트 연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부트 카운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자료형을 우리가 먼저 보건데 유인트 32비트짜리 부호가 없는 정수입니다. 맞죠? 부호 32비트. 이 부트 카운트라는 변수는 32비트 부호가 없는 정수이다. 이 정수를 0xFF0000으로 AND 연산을 하겠다. SYH님 반갑습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딱 봤을 때 메이저 값을 세팅을 한다. 메이저 값을 세팅을 한다. 아, 그렇죠. 일단 우리가 딱 눈치껏 봤을 때 자, 메이저 값은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메이저 값은 16비트이고 2바이트고 마이너 값도 2바이트이다. 근데 이게 2바이트인지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2바이트인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치껏 딱 봤을 때 일단 부트 카운트가 32비트인데 얘가 중요하죠. 0xFFFF0000으로 지금 AND 연산을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4개의 바이트예요. 다시 하나 16비트 2개가 16비트 요 F라는 숫자 하나가 4비트예요. 그리고 요거 2개를 합쳐서 8비트가 되는 겁니다. 1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4개의 바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상위 바이트 4개가 0xFF라는 얘기는 이진수로 하면 1이 8개 있다는 말인 거예요. 1111, 1111. 그리고 그 다음 FF도 1111, 1111. 요거를 AND 연산했다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부트 카운트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최상위 16비트 값을 AND 연산하겠다 이 말이죠. AND 연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은 1이고 0은 0. 둘 다 1이면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 연산을 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ND 연산이라는 것의 의미는 부트 카운터에 FF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트 카운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고 0이라고 된 부분은 필터를 하겠다라는 말로 적용이 돼요. 그럼 이 말은 부트 카운터에 변수 안의 상위 16비트 값, 하위 16비트 값을 제거하겠다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상위 16비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위 16비트를 0을 AND 연산을 함으로 해가지고 모조리 날려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 16비트 값만 딱 남게 되겠죠. 하위 16비트는 날라갔으니까 그거를 16비트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시프트 연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나서 부트 카운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6칸 시프트 시키고 오른쪽에 빈 칸은 0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총 원래 32비트가 있었으니까 111 1010 1010 1111 1111 0011 0011 1010 1100 요런 32비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1111 1111 1111 1111 0000 0000 0000 이걸로 AND 연산을 하는 거예요. AND 연산은 위에 거하고 여기 요 각 자리에 위에 거하고 아래 거가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원본 소스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1이든지 0이든지 상관없이 비교하는 아래쪽에 있는 게 무조건 0이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얘네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위에 앞에 있는 16비트는 1이면 1이고 0이면 0이니까 자기께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둘 다 1이면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니까 위에 있는 게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개념이고, 뒤에 있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0이니까 두 개의 엔드 연산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16칸 밀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쪽으로 16칸 밀리게 되는 거고, 앞에 비어있는 요 16개 칸은 0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0000, 0000, 0000, 0000, 0000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거 0은 앞에 있는 0은 이제 생략을 하고 여기 있는 요 16비트가 바로 메이저 값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만큼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죠. 이 값이 요 값으로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서 부트 카운터의 하위 16비트를 엔드 연산을 하겠다. 그럼 하위 16비트만 쓰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인식되시죠? 아, 그러면 상위 16비트는 메이저, 하위 16비트는 마이너의 부트 카운터라는 변수를 32비트를 16비트씩 쪼개가지고 세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콘이 보내는 값을 부트 카운터 값으로 하겠다. 이제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부트 카운터라는 이 변수가 우리 아두이노의 변수라고 하면 꺼졌다 켜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꺼졌다 켜지면 없어지는 변수인데 앞에 독특한 게 붙어 있습니다. RTC 데이터 ATD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ESP32 내부의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휘발 데이터가 아니에요. 비휘발 데이터입니다. 처음에 부트 카운터라는 변수가 딱 선언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딥슬립을 지웠는데요. 그거 딥슬립이라고 하는 기능은 ESP32가 꺼졌다 켜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트 카운터라는 걸 여기서 플러스 한 다음에 어딘가에 EEP롬이나 이런 데 저장하는 코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트 카운터라는 변수를 얘가 쓰다가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없어진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요 키워드를 붙이면 어떤 비휘발 데이터를 쓰는 어떤 테크닉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거는 IB콘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UUID하고 세팅 값 같은 거니까요. 이대로 그냥 세팅하면 얘가 비콘으로 작동할 거다 이고, 메이저 값하고 마이너 값에다가 내가 어떤 센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스마트폰 쪽으로 BLE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부터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얘가 보내는 32비트 데이터에 일단 저 깨알지식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죠. 그렇다면 자 깨알지식. 자, 일단 눈치껏 딱 봤을 때 비콘으로 BLE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BLE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BLE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메이저 16비트, 마이너 16비트로 총 32비트이고 부호가 없는 정수 uint 32t입니다. 를 전송 가능하고, 그리고 플로트도 4바이트예요. 실수 플로트 전송 가능하고, 그리고 바이트 배열로 하자면 4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겠죠. 문자는 4개, 문자 4개 보낼 수 있죠. 문자 1개당 1바이트니까
그리고 바이트 배열로 하자면 총 4개를 전송 가능하다. 됐죠. 일단 요거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잡아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애드벌타이즈 하는 간격은 딱 보니까 얼마 간격으로 하는 거지? 요게 인터벌이 없네요. 인터벌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하는 걸로 하죠. 1초 간격으로. 작동이 되려나? 스타트, 스톱. 원래 딥슬립이 들어간 코드다 보니까 얘가 스타트 한 다음에 스톱 하는 게 들어가는데 애드벌타이즈 스타트 아예 스톱을 안 해버리면 그냥 무한히 전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이 그냥 인터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기본 예제는 딥슬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탑을 하고 딥슬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딥슬립을 지워버렸으니까 스타트하고 그냥 끝날 때까지 돌려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네. 이게 지금 셋업 안에 들어있었구나. 뭐 그래도 상관없겠네.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그냥 한번 냅다 해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라나? 자, 업로드가 되는 동안에 자,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다운받겠습니다. 비에리 스캐너라는 앱을 잘 만들어진 거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거랑 똑같은 걸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뭘 설치를 해놨더라? 잠시만요. 지웠나? 비콘 스캐너라는 거를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비콘 스캐너. 여기 있네. 자, 앱스토어 가셔서 비콘 스캐너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 아래쪽에 비콘 스캐너 보인다 그죠? 저 요거 설치해 놨으니까 요거 똑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 잘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요 비어 있는 화면에 ESP32가 이제 비콘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뭔가 검색이 될 거예요. 아직 업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약간 놀면서 ESP32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뭐 너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하나 같이 경험을 해본다, 신기한 걸 경험해본다 라는 느낌으로. 자, 이제 업로드 된다. 왜 인식이 안 돼? 뭐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컴파일 다 해놨는데 막판에 업로드가 안 되네요. 설마 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겠지?
원래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빠릅니다. 아까보다는 좀 빠르죠. 이전에 컴파일 된 게 있으니까. 이거 지금 작동 안 되면 오늘 그냥 장사 접어야 되는데. 자, 잘 되길 바라면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네요. 순간적인 착오였다. 음. 저도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살짝 두근두근한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요 비콘 스캐너에 요걸 눌러야 이제 스캔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눌러보죠. 과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요 밑에 삼각형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딱딱 지금 리플래시가 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메이저 값하고 마이너 값이 여기 보이는데요. 변화가 없네. 이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마이너 값이 일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까 부트 카운터가 메이저 값하고 마이너 값에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요 마이너 값이 일씩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시 업데이트를 안 해줬구나. 그죠? 요 set beacon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어야 지금 현재 카운터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지금 녹한다가 만드는 예제는 요런 어려운 거 그냥 안 쓰겠습니다. 요 복잡한 거 이런 거 쓰지 말고 어차피 돌아가는 동안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 요 부트 카운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uint 32t로 자 부트 카운트 내거 딱 만들어 가지고 요게 요 set beacon이라는 걸 지금 호출해 줘야 되니까 얘 여기서 애드벌타이징 스타트 되고 일단 한번 세팅 해주고 한번 세팅 해주고 비콘 그러니까 이게 비콘 발사하는 어떤 함수가 없네요. 애드벌타이즈하는 함수가 없으니까 결국 셋업에서 얘를 계속 호출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셋업, 셋 비콘을 루프에서 호출해주면 어쨌든 이 부트 카운터 잠깐만요. 부트 카운터를 이런 거 지금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시원하게 날리고 애드벌타이즈 하는데 셋 비콘 한 다음에 한번 하고 간격이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ESP32 쪽에서는 어떤 지금 태도를 취하냐면 0.1초 간격으로 부트 카운터를 일씩 올린다. 얘가 왜 이런 전략을 지금 쓰냐면 BLE가 얼마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딱 보내는 함수가 지금 없고 스타트 애드벌타이즈 스타트 하면 지가 알아서 보내는 건데 그때 여기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자기가 알아서 보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set 비콘을 여기다가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형성이 안 되니까 타이밍을 먼저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위에 상단에 unsigned 그게 uint 32t인데 일단 t 우리가 쓰는 관용 구문으로 시간을 담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t를 형성하고 자 if 밀리스 빼기 t가 100보다 크다면 이게 0.1초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때 t에 밀리스를 대입한다. 0.1초 간격으로 호출되는 관용 구문입니다. 요 안에서 set beacon이 호출되고 부트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막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코드에 예상되는 결과는 0.1초 간격으로 요 부트 카운트가 올라가니까
스마트폰에 애드버타이징하는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그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한번 마이너 값이 바뀌겠죠. 메이저 값 상이고 마이너 값이 하위니까 마이너 값의 숫자가 일씩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추론 결과입니다. 야,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그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예제 중심으로 따따따따 하도록 하죠. 재밌는 건 스마트폰의 마이너하고 메이저 값을 계산을 그 10진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또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게 있죠.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하나씩 올라가네. 217, 218 하나씩 올라가는 거 보인다, 그죠? 217 받았고, 맞죠? 여기 마이너 값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 값이 286, 287, 288, 289, 290, 291 쭉쭉쭉쭉 올라가는 메시지가 요 ESP32로부터 이 두 개 지금 페어링 한 적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받아지는 거다, 그죠? 이제 방금 보신 게 이제 예제 1번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스마트폰이 방금 그 블루투스 스캐너라는 앱으로 그 값을 받으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BLE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해야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거 받아가지고는 잘 수신이 되는구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지금 끝나는 것이지, 수신한 데이터를 어딘가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주황님 반갑습니다. 주황님께서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녹한다 군단의 정식 멤버가 되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방금 보신 게 1번 예제입니다. 562-1 뭐라고 적지? BLE 데이터 전송하기.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하고 한번 보내보죠. 뭐를 한번 보내보냐면 부트 카운트 말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요 set 카운터라는 거를 밀고, 자, 예제 2번. 녹한다가 설치한 그 비콘 스캐너 앱에 메이저 값과 마이너 값을 16비트를 값을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ESP32에서 메이저 값으로 1, 2, 3, 4를 전송하고 마이너 값으로 5, 6, 7, 8을 전송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면 나중에 우리가 스마트폰 앱 개발할 때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요 set 비콘이라는 거는 지금 한번 호출되면 되는 거니까 요 비콘 값을 세팅할 때 딱 요 지점에서 메이저 값하고 마이너 값 세팅하는 위치 우리 알고 있다, 그죠? 여기서 메이저 값은 1, 2, 3, 4, 마이너 값은 5, 6, 7, 8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요렇게 해놓고 스마트폰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 ESP32가 비콘이 되는 예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요거 이상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스캐너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비콘을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뭔가를 그 하려는 시도,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템포런처 센스 리드 이런 게 여기 왜 있을까요? 뭐 되는 건가? 템포런처 센서 리드. 근데 예시 코드에는 그런 게 안 들어있는데. 애드벌타이즈 데이터 뭐 지금 뭐가 있는데 제가 뭐 아직 모르는 어떤 기능이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달콤한 열매만 같이 따먹도록 하죠. 자, 이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가 오면 그냥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네요. 여기 보이죠? 메이저 값 1, 2, 3, 4, 마이너 값 5, 6, 7, 8. 메이저 1, 2, 3, 4, 마이너 5, 6, 7, 8. 전송되죠, 그죠? 1, 2, 3, 4, 5, 6, 7, 8. 제가 전송한 데이터가 여기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걸 보니 별로 오늘 주제는 딱히 재미가 없는 주제인 것 같네요. 어렵기만 어려운 BLE로 원하는 데이터 전송하기. 이제 다음은 데이터 디렉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이번에는 ESP32 보드가 BLE 그 비콘 스캐너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비콘을 검색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요것도 기본 예제에 있습니다. 파일, 예제, ESP32 BLE 아두이노 안에 여기 보시면 비콘 스캐너라고 딱 된 게 보이죠, 그죠? 이게 맞나? 아이비콘, 이거 아니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맞는 것 같네요. 자, 요것도 이제 한번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대략 어떻게 돌아갈지. 자, 얘는 스캔 타임이라는 게 보이네요. 얼마 간격으로 스캔을 할까?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my advertised device callba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비콘이 검색되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일 겁니다. 아마 주변에 비콘이 뭔가 쩐 하고 나타났을 때 스캐너의 저 함수가 뿅 하고 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바이스 네임하고 기타 정보들이 쭉 출력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예제가 어떤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비콘을 찾았는데 뭐 이런 정보. 그러니까 지금 요 on result라고 된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비콘 값을 출력한다. 비콘에 등록된 정보를 출력하는 파트가 이제 여기가 되는데 요 부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일단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무슨 작업을 할 건데 얘는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놓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어떤 작업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다가 비콘이 수신한 정보를 출력하겠다. 그게 출력할 수 있는 정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럼 셋업에 딱 보니까 요 스캐닝이라고 돼 있고 init get scan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set 인터벌. 그러니까 요 set 인터벌이라는 거는 5초 간격으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스캔한 다음에 그 다음 5초 쉬고 그 다음 스캔을 하는데 5초 간격으로 그 스캔할 때 내부에서 0.1초 간격으로 저 주변의 기기를 스캔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요대로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보죠, 그죠? 루프 디바이스 카운트 클리어 리절트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 여기 이제 검색이 되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잘 보시면 BLE Advertised Device라는 클래스의 어떤 변수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ESP32 내부에 들어가는 코드가 여기 GitHub에 올라가 있거든요. BLE Advertised Device 클래스 여기 딱 보이죠? 요 안에 보시면 Public이라고 된 요 필드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get address, get name, get RS, 아까 RSS 값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TX power 요런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요 get name,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name 요런 것들을 여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스트링 BLE name 이렇게 할까? BLE name은 요걸로 만들어졌잖아요. 요거에 .get name 하면 되는 거죠. 함수니까. 그리고 타입을 확인을 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RSS 값도 요거는 int로 반환이 되네요. int BLE RSSI 이거는 여기에 get RSSI 맞나? 다 대문자네요, 그죠? 다 대문자네. 그리고 TX 파워 요 세 가지 값만 있으면 되니까 int 8t라고 된 거는 부호가 있는 8바이트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int 8t BLE TX 파워는 요거에 TX 파워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serial.print 이름 RSSI TX 파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보는 겁니다. 근데 루프 안에 있는 거 이거는 뭐지? 스타트 몰라. 일단 한번 해보죠. 저도 지금 자세히 모르는 상태예요. 항상 녹한다는 자세히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렴풋이 그냥 한번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펴보고 혹은 아예 테스트 안 할 때도 있어요. 코드만 대충 훑어보고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작동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들고 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저도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왜? std 스트링 이건 또 다른 건가? 이게 뭐지 이거는? std 스트링이라는 게 뭐죠? 원래 코드는 이게 뭐라고 돼 있었지? CSTR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이 CSTR이 스트링인데 왜 스트링이 안 먹지? 신기하네. 이게 스트링 클래스에 붙어 있는 함수거든요.
그럼 뭐 그냥 이거는 자료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변수로 쓸게요. 요 자체를. 지금 얘는 이렇게 하면 출력된다고 돼 있으니까 요 자체를 그냥 변수인 것처럼 쓰겠습니다. 드디어 컴파일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안 되면 그냥 되는 방향으로 사사사삭 피해가지고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갈림길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세상만사 코딩하는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그 방법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금 녹한다처럼 요리요리 이렇게 피해 댕기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됐는데.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두고 비콘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검색된다는 얘기는 제 주변에 어떤 비콘 비슷한 게 뭔가 이렇게 주변에 블루투스 신호가 있나 보네요. 신기하네. 저기 켜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 비콘은 배터리가 무진장 큽니다. 이렇게 큰 코인 건전지 본 적 있나요? 신기하게 생겼죠? 케이크처럼 생겼죠? 요거를 요거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제 비콘이 켜졌습니다. 여기 보면 홀리 IoT라고 된 거 보이죠? 홀리 IoT. 저게 지금 요 제품이에요. 홀리 IoT. 그럼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하고 일치될 때만 지금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제품은 홀리 Io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홀리 IoT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 이름을 가지고 조건을 걸겠습니다. 요 정보를 출력을 할 때 녹한다가 가진 그 비콘은 홀리 IoT라는 게 나오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검색하겠다. 그럼 이름이 뭐랑 같은 거를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이름이 만약에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요렇게. 왜냐하면 얘네들 두 개 다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가 아마 있을 건데 그게 뭐더라? str 이건가? 이거 맞나요? strcmp 요거에 매개 변수 두 개에 얘랑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해보면 알겠죠 뭐.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문자열 1 문자열 2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자열 1하고 문자열 2가 같으면 얘가 1을 뱉어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값을 뱉어내고 맞으면 1을 뱉어냅니다. 그러면 얘가 1을 뱉어낸다는 얘기는 1은 true라는 의미니까 요 조건이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그럼 요거일 때만 출력을 하겠다. 요렇게 한번 가보죠. 갈수록 난해지기 시작하죠. 갈수록 난해집니다. 이거 변수를 밖으로 뺄까? 이렇게 하죠. 자, 캐릭터 마이 비콘 하겠습니다. 마이 비콘 네임은 지금 녹한다 거는 요 홀리 IoT인 상황이죠. 이렇게 변수 처리를 하면
조금 더 쓰기가 편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 디바이스 그 비콘 네임을 저기다가 쓰면 이제 근데 불행하게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비콘 그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뭐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이름 내 걸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뭐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네. 아닌가 보면 자 잠깐 찾아보고 올게요. 저 함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스트링 비교 맞네. 일단 때려 맞추기는 제대로 때려 맞췄습니다. 사용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0일 때가 서로 같은 거라고 하네요. 0일 때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그럼 이 함수의 사용 방법은 이 결과가 0이면 지금 매치인 겁니다. 결과가 매치 0이면.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 비콘에 검색된 이름하고 위에 적어놓은 요 마이비콘 네임하고 요거 두 개가 서로 일치를 하게 된다면 출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그냥 뭐 8채널 릴레이나 이런 거 제어할 걸 왜 괜히 이런 이상한 예제를 들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상당히 재밌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저도 지금 별로 좀 노잼이네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들었습니다. 됐다 그죠? 그럼 지금 홀리 IoT라는 것만 지금 딱딱 검색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아무것도 이름이 없는 친구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간격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파운드랑 스캔던 저거는 어디서 뜨는 거지? 스캔던 클리어 리절트 뭐에 의해서 이게 스캔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건지 일단 요 위에 있는 스캔 타임이라는 걸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5라고 된 거를 1로 한번 바꿔보죠. 그럼 좀 빨라지려나? 여기 스캔 타임이 여기 들어가네요. 요거 줄이고 요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 그죠? 그럼 얘를 100ms 간격으로 하는 걸로. 그럼 1초 동안 검색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스캔 타임 동안 검색한다. 0.1초 쉰다. 그러면 총 1초 검색하고 0.1초 쉬고 1초 검색하고 0.1초 쉬고 요렇게 되는 관계인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하여간 검색이 좀 빨리빨리 돼야 우리가 얘가 막 무빙을 하게 되면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5초 안에 감지가 되면 5초 이내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나간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결과물이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닥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60Hz짜리 모니터 쓰다가 144Hz짜리 그 모니터 쓰면 그 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은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루프는 빠르게 돌면 돌수록 좋은 겁니다. 다다익선이다. 아, 좋네. 근데 여기 보면 TX 파워가 0이라고 뜨네요. 채널 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널 오님께서 중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또 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지금 TX 파워라는 게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얘도 검색이 되지만 내 스마트폰으로도 그 메시지가 가거든요. 왜 안 나오노? 저기요. 이게 왜 검색이 안 되지? 얘 때문에 그런가? 이 녀석의 TX 파워를 알아내야 거리 그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몇 이런 값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왜 스마트폰에 검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 제 예상대로라면 여기 TX 파워 RSS 값은 지금 여기 나온다, 그죠? 요 RSS 값은 뭐냐면 그 여기다가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 ESP32가 수신하는 데이터 중 RSS 값은 비콘이 전송하는 무선 신호를 수신했을 때의 수신 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3번 ESP32에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비콘이 전송하는 그 송신 파워를 알아내야 한다. 그게 TX 파워입니다. 비콘에 그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신호 파워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겠다. 그거는 원래 이 ESP32에 TX 파워를 알아내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get TX 파워. 근데 이게 그 상대방의 TX 파워를 가지고 오는 함수가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 쓰는 함수인가 보네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0이라는 값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몇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얘네들이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값이 있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제가 사용하는 제품 있잖아요. 얘는 특별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61을 쓰는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요 TX 파워는 요거 작동 안 하니까 제가 마이너스 61이라고 그냥 세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노칸다의 비콘의 TX 파워. 이거는 보니까 코드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내야 되는 것 같네요. 자신이 쓰는 비콘의 TX 파워를 직접 알아내야 하는 상황.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3번 예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3번 예제. 주변의 비콘을 검색하는 예제.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거리를 한번 평가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참고 자료에 보면 제가 여기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 집어넣어놨다 그죠? 요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파워 POW라고 된 거 있죠? 파워 함수라 그러고 지수성입니다. 뭐의 몇 성을 계산한 함수인데 밑이 10이고 지수가 요만큼인 상황이죠.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TX 파워하고 RSS 값을 차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간단한 거예요. 보내는 쪽에서 이만큼 TX 파워를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도 그 TX 파워를 그대로 받았다. 그러면 무선 신호가 가는 중에 신호 감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내는 쪽에서 마이너스 61로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신호가 크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거리로 인해서 떨어진 거니까 거리로 인해서 신호 감쇄되는 그 양상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이 무선 신호라는 게 주변에 있는 다른 무선 신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하여간 요 공식이 요 지수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물이 반드시 소수점이 생긴다라는 의미랑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플로트입니다. 디스트라고 하죠. 디스트는 TX 파워는 지금 상수입니다. 그냥 마이너스 61이고 RSS 값은 요 위에 BLE RSS 값 요거다 그죠? 그럼 TX 파워 빼기 BLE RSS를 20.0으로 나눈 거를 요거를 10의 그 지수성 자리에다가 딱 잡아 놓으면 그게 거리가 되더라. 일단 단위는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터. 그럼 지금 저 수식은 누가 발견한 것이냐?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학회에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거는 그러니까 비콘만 아니라 옛날부터 무선 신호라는 게 생길 때부터 아마 연구가 이루어졌던 걸 거예요. 신호 감쇄가 떨어지면 과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진 걸까? 뭐 그런 거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레이더 같은 게 뭐 나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비콘이기 때문에 저런 수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무선 신호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는 이미 존재를 했고 그게 비콘인 경우에는 BL인 경우에는 저 정도 어떤 수식을 가진다라는 게 이제 블루투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식이 됐겠다, 그죠? KW 채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TX 파워 이런 거 밀고 이제 거리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거리 단위는 미터. 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성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지금 만들고 있는 4번 예제는 예제 3으로부터 ESP32와 비콘과의 거리를 추정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estimate 하는 거예요. calculate가 아니고 estimate. 누가 뽑아놨지? 이런 거 저 학생들 과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비콘을 가까이 가지고 가면 도어락이 해제된다. 물론 보안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냥 실험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 수준에서 비콘을 가까이 갖다 대면 문이 열린다. 뭐 자동차 문이 열린다. 시동이 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될라나? 아, 저 밑에 쓸데없이 뜨는 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얘 때문에 잘 안 보이네. 단위가 미터라는 얘기는 0.1미터는 10cm를 의미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리를 측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측정이 아니라 추정, 거리를 추정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거리가 이렇게 쭉 나온다, 그죠? 그럼 제가 이걸 좀 더 가까이 갖다 대놔면 일단 좀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0.25하고 0.4하고는 그다지 편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들고 한 이만큼 떨어져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늘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뭘 의미를 하냐면 정확한 거리는 측정이 안 돼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는데 한 요 정도 내가 정한 바운더리 밖에 있다. 바운더리 안에 있다. 요 정도는 지금 얘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감지되는 가상의 선을 한 요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감지된 거고 요 정도 범위 밖으로 나가면 감지 안 된 거라고 할 때 요만큼 밖으로 가지고 가보면 값이 일단 1보다는 확실히 커지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정한 어떤 가상의 범위 안에 얘를 잡아 넣으면 1보다는 확실히 작아지죠. 좀 애매하긴 하네. 0.7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한 요 정도 가상의 범위면 0.7보다 작으면 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 거고 0.7보다 크면 나의 바운더리 밖으로 나간 거고. 그럼 제가 ESP32 옆에 얘를 항상 이렇게 두게 되면 0.7보다는 확실히 작겠죠. 그러니까 다음 예제는 본인이 정한 가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LED를 켜고 밖으로 나가면 LED를 끄는 겁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저장했나? 저장 안 한 것 같은데. 비콘과의 거리를 측정해보기. 자, 이제 다음 예제는 그 ESP32의 15번 핀에 LED를 한 개 연결하고 본인이 정한 가상의 범위 안으로 비콘이 들어오면 LED를 켜고 밖으로 나가면 LED를 끄는 예시를 보이시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LED가 준비돼야 됩니다. LED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사실 엄청 혁신적인 기술인데 사람들이 잘 안 써서 그렇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현혹 하면 재밌거든요. 오, 뭐지? 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알고 보면 별거 없고 실제로 작동도 잘 안 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니까 오 막 이러면서 사람을 홀릴 수 있는 아주 마법스러운 기술입니다. 자, 이제 15번 핀에
LED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LED를 프로젝트에 싹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쯤에 해야지. 자, 샵 define LED가 15번에 연결이 됐다. 그리고 요 LED 핀 모드 해줘야 되죠. 위치 잘 모르겠으면 항상 시리얼 비긴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자, 그 다음 여기서 거리 지금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요 거리가 만약에 이 거리가 0.7보다 작으면 이게 그 근접했다는 거죠. 근접함. else면 근접하지 않음. 그러니까 근접했을 때 LED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접하지 않으면 LED를 끈다. 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주차장 차단기 같은 거 딱 이렇게 시설 만들어 놓고 딱 하면 빡 열리고 이렇게 하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막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대신에 나중에 질문 답변 같은 거 할 때 보안 관련된 이슈에서 커버를 잘해야 되겠죠. 비콘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뭐 대충 이렇게 막 암호화를 한다라고 대충 둘러대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얼버무려 가지고 섞으면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LED가 여기 켜졌다 그죠? 비콘이 근처에 있으니까 얘를 밖으로 빼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진다. 됐죠? 어느 정도 되죠? 나갔고 들어왔고 나갔고 들어왔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제가 제 차 키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차 키에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던져놓으면 얘가 왜 이게 불 안 들어오지? 자기도 하다 보면 오류가 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오류가 나는 것 같네. 요거 지금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요. ESP32의 BLE는 내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뭐 되는 거겠죠, 그죠? 되는 거겠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관계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버튼도 그런데요. 지금 이의 작동 조건을 잘 보세요. 1번 범위 이내에 들어왔을 때 ON 된다. 맞죠? 2번 범위 바뀌면 OFF 된다. 근데 이 1번하고 2번의 전제 조건은 이 ESP32의 ESP콘이 검색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검색됐을 때. 근데 지금 얘가 범위 안에 들어와서 얘를 켰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졌어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졌으니까 얘는 지금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검색이 되다가 검색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지금 범위 이내에 들어와서 켰는데 갑자기 검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범위 밖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예 내 주변에서 이탈이 돼버린 건지 감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런 거예요. 얘가 범위 안에 들어간 거를 마지막 시점으로 해가지고, 자,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범위 안에 들어와서 LED가 켜졌습니다. 뭔가 어떤 거대한 기계가 작동이 됐어요. 유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켜진 상황에서 제가 배터리를 빼보겠습니다. 좀 길쭉한 거. 왜 자꾸 꺼지냐? 지금 꺼지면 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배터리 분리됐다, 그죠? 그럼 얘가 감지가 된 시점에서 이 비콘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범위 안에 있다가 범위 밖으로 나간다라는 신호가 있어야 얘가 지금 이 LED가 꺼지는 상황인데, 아예 비콘은 전원이 분리가 됐고, 요 전원이 분리된 상태에서 범위 밖으로 나가면 LED는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트리거가 없으니까. 맞죠? 지금 이제 얘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접근을 해가지고 켤 때까지는 배터리가 있었는데, 안에 내부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얘는 지금 비콘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다시 배터리를 딱 연결해주면 작동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장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562에 5번. 비콘으로 LED 제어하기. 자, 일단 녹한다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ESP32에 의해서 그 비콘이 감지가 되면 일정 시간 유예 시간을 줘보는 거예요. 5초 동안 LED를 켜고 비콘이 지속적으로 감지가 되면 5초라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5초 이내에 비콘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LED를 오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콘이 감지가 되고 감지가 안 되면 LED를 끈다라는 게 그 비콘이 신호가 내 범위 밖으로 나갔을 때 LED가 꺼지는 게 아니라 일단 비콘이 감지가 되면 5초 뒤에 LED는 무조건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비콘이 감지가 되면 LED가 꺼지는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게도 범위 안에 들어왔다가 비콘이 꺼지잖아요. 그럼 5초 이내에 새로운 비콘이 얘가 감지가 안 되면 얘가 없어졌다라고 그냥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인지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규칙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면 되겠는가? 일단 LED를 켜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근데 LED를 끄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근접하기 때문에 LED를 켠다. LED ON 됐죠? 그리고 LED가 켜졌을 때의 그 시간을 스탑워치로 딱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장하는 변수 저 상단에 unsigned long LED-T LED가 켜짐을 유지하는 시간을 이 변수에다가 담을 거예요. LED가 켜짐을 유지하는 시간을 여기다가 저장한다. 그럼 LED-T에다가 LED가 켜졌을 때 이때의 시간을 밀리스 ESP32 내부의 시간을 저기다가 딱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LED가 켜진 시점 됐죠? 그럼 LED가 꺼지는 시점은 언제 정의를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루프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죠? 요 딜레이라는 함수는 그 여기저기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함수기 때문에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요 딜레이의 의미가 요 작업을 0.1초 간격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딜레이 그 100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딜레이 100을 언블록 딜레이 코드로 일단 전환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미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unsigned 하나 더 만들죠.
루프에 들어가는 시간 값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루프. 그래, 뭐가 이상하더라. 루프가 아니고 P죠, 그죠? 루프. 그리고 얘는 어떻게 여기 구동이 되냐면, 어쨌든 간 요 작업이 0.1초 간격으로 수행되면 되는 거예요. if 밀리스 빼기 루프 t가 100ms보다 크다면 루프 t에 밀리스를 넣겠다. 0.1초마다 걸리는 아주 마법의 그 조건문입니다. 요만큼을 요 작업하고 요 작업만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개를 요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밀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코드는 저 블로킹이 걸리지 않는 코드예요. 딜레이가 걸리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개로 LED가 꺼지는 타이밍을 생성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일단 메인 루프에서 계속 ESP32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 LED가 켜져 있다면, LED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켜진 시점을 기준으로 5초가 경과했다면 LED를 끄겠다. 이런 코드를 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ED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if 디지털 리드 LED가 하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켜져 있을 때 그때 켜진 시점이라는 거는 요 LED T라는 변수 안에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if 현재 흘러가고 있는 밀리스라고 하는 이 시간에 LED T를 뺀 게 요 시간차가 5000을 경과를 했다면 5초가 지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요 지점이 LED가 오프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LED에 로우 신호를 주게 되면 이제 LED가 꺼지게 되겠죠. LED가 꺼지니까 다음 루프에는 LED 상태가 하이가 아니라 로우기 때문에 요 조건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은 LED를 켜기만 켜는 지점이고, 요거는 LED를 끄는 지점인데, 요 LED T라고 하는 변수가 비콘이 계속 감지가 되면 LED T의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식이냐면 LED를 켜는 직원하고 LED를 끄는 직원이 있어요. LED를 켜는 직원하고 LED를 끄는 직원이 있는데 둘 사이에 시간이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LED를 켜는 직원이 끄는 시간 값을 알려주면 LED를 끄는 직원이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LED를 끄는 거예요. 근데 LED를 켜는 직원이 계속 시간 값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 LED를 끄는 직원은 10초 뒤에 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 이제 그 오전 1시 1분 1초에 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2초 남았는데 갑자기 얘가 시간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LED를 안 끄고 또 끄려고 또 하니까 또 시간이 늘어나고, 끄려고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LED가 안 꺼진 것처럼 되겠죠. 계속 연장이 되니까 5초라는 시간 안에 계속 비콘이 감지가 되면 LED가 계속 켜져 있게 되고, 5초 이내에 비콘 신호가 사라지게 되면 LED가 꺼지게 된다.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과 같이 LED가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은 좀 완화될 수가 있겠죠. 5초라는 시간 안에 아예 감지가 되지 않으면 계속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힘들다. 근데 이걸로 이제 뭘 만들 수가 있지? 오늘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뭐를 만들면 재밌을까? 릴레이를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안에 있을 때는 지금 계속 켜져 있는 거고, 범위 밖으로 나가면 5초 뒤에 꺼진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 5초가 지난다 보네요. 그럼 들어오면 이제 켜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꺼졌죠? 켜지는 거고. 이러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얘가 켜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배터리가 분리가 되더라도 왜 꺼지냐? 신호가 없으니까 5초 뒤에 꺼지겠죠, 그죠? 꺼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켜주면 그러니까 이게 왜 얘가 근접했는데 비콘이 감지가 안 되냐 이런 식인 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얘가 지금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실험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보정을 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드웨어를 뜯어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막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렇게 걸렸을 때는 이렇게 작동시키고 뭐 하는 식으로 실험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알리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요. 저 BLE를 이용해서 그 자동차 키 알람 발생시키고 요런 장치 많이 팝니다. 그게 요런 기술들을 응용한 제품이니까 그런 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방금 보신 게 6번 예제입니다. 562에 6. 이 제목을 뭘로 하지? 비콘으로 LED 제어하기 2. 자,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요 정도, 원래 요 정도 범위였어요. 오늘 요 정도 범위였고,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재미난 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녹한다가 가진 것 중에 어쨌든 얘는 제어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를 한번 해볼까? 릴레이 같은 거를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릴레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센서 값 같은 거 보내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 끝났습니다. 저는 한 그 10시 반 정도에는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릴레이가 어딨지? 잠깐 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짜잔. 모터하고 릴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부 전원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일단 ESP32에서 제가 릴레이를 한 번도 구동시켜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얘가 구동이 되겠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딱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을 해주고, 시그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을 하이에다가 연결해 줬을 때 릴레이 딱 소리가 나는지를 보면 되겠죠. 3.3에 작동되네요, 그죠? 됐어. 자, 그럼 이제 녹한다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LED 자리에다가 릴레이 신호를 바로 몰리면 릴레이가 작동이 되겠네요.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요게 선풍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퀴가 아니라 선풍기고 제가 요 선풍기 앞에다가 비콘을 갖다 놓으면 선풍기가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선풍기 DC 모터는 ESP32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릴레이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상황이고, 그럼 크게 릴레이를 기준으로 자 요렇게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 세 개의 볼럭이 있습니다. NC, COM, NO. 익숙한 기호죠. 그리고 여기 세 개의 핀이 있습니다. S,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ESP32의 5V에다가 연결하면 돼요. 요 위쪽에 V인이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연결하고. 뭐 마이너스는 GND라고 된 데 아무데나 그냥 꽂으시면 되고, S는 LED가 연결되어 있는 거와 같은 15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LED가 켜지면 릴레이가 작동이 된다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맞죠? 그럼 지금 얘가 불이 켜졌을 때가 작동된 거고, 빠지면 5초 뒤에 LED가 꺼진과 동시에 릴레이도 같이 꺼지겠죠? 켜지고 꺼지고. 됐죠? 그럼 얘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릴레이에 모터를 연결할 건데요. 모터는 일단 이게 외부 전원이에요. 빨간 집게가 요 USB를 제가 요 외부에다가 지금 그 아답터에다가 연결할 건데, 빨간 집게가 플러스고 까만 집게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터는 일단 극성이 없죠. 두 개를 이렇게 딱 빨간 집게에 연결하고 까만 집게를 딱 연결하면 모터가 돌아간다. 맞죠? 그럼 여기서 까만 집게 마이너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진 거를 붙이면 모터가 돌아가고 떼면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이번에는 까만 집게에다가 선을 하나 더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까만 집게에 물려있는 이 점퍼 케이블하고 요 모터의 선하고 연결되면 모터가 돌아가고 안 돌아간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손으로 요거 연결해줬다가 뗐다 하는 이 행위를 릴레이가 지금부터 해주게 될 거예요. 요거 왼손에 들고 있는 거를 A,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를 B라 하겠습니다. A, B가 만나면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A하고 B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하나는 COM, 하나는 NO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A를 여기, B를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를 A, 여기를 B 둘 다 같은 데만 연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연결하면 우리가 모터를 돌릴 수가 있겠죠. 차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둘 중에 하나는 COM에다가 나머지 하나는 NO에다가. 이것도 시간 오래 안 걸리네. 너무 제가 예제를 금방금방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좀 있네요. 좀 느긋하게 시간을 때우면서 해야 방송 분량이 나오는데 뭔가에 쫓기듯이 계속 만드니까 너무 예제가 빨리빨리 만들어집니다. 큰일 났다. 좀 고정을 좀 시키고. 안 움직일라나? 그럼 지금 비콘을 가까이 갖고 오면 돌아가는 거지. 이게 멀리 갖다 놓으면 5초 뒤에 멈추는 거고. 땡 멈췄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환장하는 어떤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환장하거든요. 신기하죠?
이러면 저 학생들 요렇게 포장하면 되겠죠. 그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선풍기. 선풍기 유저가 비콘을 들고 선풍기 가까이 가면 선풍기가 작동한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싹 쓰다가 이탈하면 선풍기가 멈춘다. 짜잔. 이제 방금 보신 게. 근데 코드에 이거는 지금 코드에 변화가 전혀 없네요. 코드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주말 동안에 회로도 그래가지고 방금 연결했던 회로도만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7번 예제는 예제 6과 코드가 같음. 저 LED가 연결된 15번 핀에 릴레이를 연결해서 비콘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 모터를 구현하시오. 자, 그럼 뭐 한번 해볼까요? 또 재미난 아이디어 있으면 요럴 때 따다다닥 해주시면 녹한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딱히 의견이 없으시죠? 의견이 없으셔서 조금 우울합니다. 자, 이제 릴레이는 방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렸네요.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큰일 났네. 자, 오늘 좀 빨리 끝난 대로 우리 오늘 간만에 녹한다의 숫자 야구 한번 해보실래요? 녹한다가 라이브 방송 중에 하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그것의 존재를 모르실 텐데 녹한다의 숫자 야구 뭐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녹한다의 숫자 야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채팅창에다가 비밀번호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뭐하지? 한 개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본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할 수 있을 만한 게 거리에 따라서 LED 켜지는 개수가 달라진다. 이런 거는 거리가 너무 이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가까이 가면 LCD에 어서 오세요라고 나온다. LCD가 여기 지금 옆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연결하는 게 약간 문제 아닌 문제긴 한데 일단 녹한다의 ESP32 시리즈에서 최근에 요거 사용하는 그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다룬 바가 있죠. 그게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안 되었었는데 그 보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ILI9341이라는 LCD 모듈이고요. ILI9341. 그리고 녹한다의 아두이노 언제 했더라 그거를 그래요. 오픈 API 할 때 했을 거예요. 557-557편에서 했네요. 557편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회로도를 딱 만드는 글자가 왼쪽으로 갑자기 옵션이 많이 붙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안녕. 그러면 예를 들어 비콘이 가까이 가면 어서 오세요라고 뜬다. 비콘이 있다가 없어지면 감지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비콘이 있다가 없어졌다. 비콘이 스캔이 되면 일단 어서 오세요라고 뜨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대신에 한글 출력하는 거는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한글 출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려나? 열심히 연결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LCD를 구동시키는 라이브러리하고 ESP32에서 블루투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하고 충돌이 나버리면 이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단시간 안에 작동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즐겁게 숫자 야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연결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녹한다가 그냥 알아서 연결하는 겁니다. 빠르게. 마이너스 CS는 5번, 리셋은 15번, DC는 2번, 요거는 23번. 야, 회로도 보고 하니까 쉽네요.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 놨네요. SCK는 18번. 요거는 백라이트. 연결 다 됐습니다. 될란가? 자, 일단 자, LCD를 구동시키는 기본 예제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라이브러리 이런 거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고, 요건데요. 그래픽 테스트 예제 업로드 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올리면 안 되구나. 자, DC가 몇이더라? DC가 CS가 5번, DC가 2번. 이게 정상 작동한다면 LCD 화면에 뭔가 다다다다닥 뭔가 떠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코드하고 비콘 코드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파일이 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빠르게 간을 한번 보고 잘 안되면 좋은 시도였다. 좋은 시도였으나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완료하는 거를 최종 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뭐 잘 들어가네. 바로 반응 온다 그죠? 그러면 LCD 연결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없다. 그러고 요거를 자, 딱 합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살려가지고
자, 셋업 위에 요만큼 필요하네요.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오, 이미 어마어마한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TFT 비긴이 셋업에서 호출돼야 되고, TFT 비긴 여기다 하죠. 아니다. 여기. 그 다음에 모드 랄랄랄랄랄라 이건 필요한 정보인가? X 값이 뭐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네요. TFT begin read command 옵셔널 그죠? 이거는 옵셔널이니까 안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제가 쭉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력해야 되는 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럼 텍스트 출력하는 텍스트 예시에 잘 보시면 필 스크린 화면을 까만색으로 클리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까만색으로 딱 해놓고 그리고 로테이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여기 위에 없죠. 여기 set 로테이션 보이죠? 녹한다는 많이 써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로테이션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에서부터 3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0, 1, 2, 3. 0번하고 2번,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세로 모드고 홀수일 때는 가로 모드예요. 지금 제가 꽂아놓은 요 방향 있죠? 요 방향이 정면이 되는 방향이 3번입니다. 하도 많이 써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이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초기화 부분이고 이제 딱 감지가 됐을 때 LED를 켜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 켜진 시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LED가 실제로 요 이제 15번 핀에 다른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일단 없어져야 되겠네요. 됐고. 자, 그럼 요거는 LED ON이 아니라 여기서 LCD를 먼저 딱 클리어를 때려주면서 어서오세요를 출력하겠습니다. 근데 한글이 출력이 안 되니까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헬로. 그럼 여기 글자를 프린트 하려면 글자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글자 크기와 글자 색깔과 노란색으로 하죠. 글자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글자 기본 사이즈가 5 곱하기 7 픽셀이에요. 그리고 1일 때가 5 곱하기 7이고 2면 그거 크기의 2배, 3이면 3배, 4면 4배 그런 식으로 쭉 가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4 정도로 5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력될 글자는 헬로 하겠습니다. 헬로. 됐죠? 그리고 5초 뒤에 딱 이탈되는 지점에는 빠이 하겠습니다. 빠이. 그럼 아까 끝나는 지점이 여기였죠? 여기서 빠이. 될까요? 이거 작동될까요? 일단 빠르게 한번 구동을 시켜보죠. 될지 말지. 그리고 지금 초기 상태에 뭔가 출력할 거는 그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빠이. 이것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만들고 있네요. 녹한다는 빠릅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예제를 빠르게 잘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우쳤네요. 자화자찬하기. 녹한다 따봉. 드래곤볼 탐지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근접하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거의 그러니까 근데 완전 거리에 따라서 이게 뭐 몇 미터 남았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주변에 있다 없다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막 보물 찾기 같은 거 할 때 써도 되겠네요. 비콘을 그 보물이라고 하고 여기저기 숨겨둔 다음에 그 ESP32를 들고 다니면서 검색을 찾아 나간다. 방향 이런 거는 알 수 없을 거고요. 대신 주변에 있다 없다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정도. 그가 비콘이 검색이 된다 안 된다 정보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와 어느 정도 멀리 있다 한 그 정도 인포메이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탐지기 재밌겠네요. 애들하고 하면 환장하겠네요. 근데 그거는 ESP32보다는 이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하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비콘이 스마트폰으로도 검색이 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찾는 거. 아, 오래 걸린다.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컴파일이 된다면 충돌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좋아. 이제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안정권으로 들어와요. 힘내. 아, 요 LED 하이라는 걸 집어넣어놨네. 아, 이건 아닌데, 그죠?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코드입니다. 이상하게 작동하겠네요. 일단 뭐 결과물이나 한번 보기나 보죠.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이 나온다, 그죠? 제가 LED라는 걸 껐는데 지금 요 조건문 자체가 LED가 켜져 있다면이라는 조건문이잖아요. 이거 잘못됐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둬야 될 것 같네요. 변수. LED 역할을 하던 그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bool 비콘이 감지가 됐냐 안 됐냐. 변수를 뭘로 하지? 캐치 할까요? 캐치. is 캐치 하겠습니다. 잡았다.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그리고 이 is 캐치가 근접했을 때 여기서 true가 되는 거예요. 아까 LED가 켜지던 원리하고 같습니다. is 캐치가 true가 되고 is 캐치가 여기서 true이면 요 작업을 한 다음에 is 캐치를 펄스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럼 아까 LED가 켜져 있으면 뭔가를 하겠다라는 골격하고 똑같은 골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금 업로드했던 코드는 하자가 있는 코드였고요. 이제 이 코드가 정상 작동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코드 살벌합니다. 지금 여기 이 코드에 적혀 있는 코드를 내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아두이노 코딩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코드들이 난무하거든요. 이런 코드들 생소하실 겁니다. 저런 코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면 좋을까? 이야, 이 너무 코드를 어렵게 짜놨다. 이거는 KW 채님이 제안해주신 예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작동이 될지 말지. 자, 일단 비콘이 가까이 오면 헬로라고 나온다. 왜 밑으로 내려가지? 왜 밑으로 내려가죠? 커서 세팅을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자, 셋 커서. 그러니까 이 커서 세팅을 안 해줬네요. 0, 좌표 지오메트리 0,0에 출력하라는 거예요.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커서.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ln이라는 말은 계속 개행을 하면서 쓰라는 거니까 조금 전에 헬로라는 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커서, 셋 커서라는 거는
이제 계속 내려가지 말고 절대 좌표 0,0에다가 이제 글자를 프린트 해라 이 말인 거니까 아래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딱 봤을 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금 빡 드시죠?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이제 다음 주부터는 PL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그 아두이노는 아니긴 한데 어, 그,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고 일단 그런 걸 이렇게 할 거다 알려만 드리죠. 비콘 어디 갔니? 그럼 얘가 가까이 가면 헬로, 멀어지면 5초 있다가 빠이. 됐죠? 헬로, 빠이. 다 만들어졌죠? 그럼 글자 크기가 좀 더 커져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까지 얘가 커질 수 있을까? 헬로 한 7 정도 적어놔 볼까? 7. 그리고 빠이는 빨간 색깔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드. 정렬의 빨간 색깔. 아, 방향은 자이로로 한다. 방향을, 근데 비콘이 있는 방향을 알아내야 되니까 방향을 알아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마. 방향을 알아내는 거는. 야, 오늘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네요. 요거 잘 응용하시면 재미난 것들을 몇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에 이어서 녹환다가 준비하고 있는 별도 시리즈가 있거든요. 원래 이 비콘 가지고 녹환다가 실내 위치 체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생각보다 정밀하지가 않아서 새로운 모듈을 준비를 했어요. UWB라는 뭐라더라 광대역 통신인가 뭐 하여간 그런 모듈이 있는데 그 모듈끼리 레인징이 돼요. 실내 위치 체기 할 만큼 정밀하게 거리 측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래 비콘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됐네요. 적절하죠, 크기. 헬로. 빠이. 자, 방금 보신 예제를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자, 예제 8번. ESP32에 ILI 9342를 연결하고 비콘이 근접하면 헬로를 출력하고 이탈하면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ILI 9341 라이브러리 설치 필요. 그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나만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그 ILI 9341이라고 하면 에이다프로 요거 딱 똑같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거
문제는 얘가 종속성이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요거를 먼저 검색을 하면 두 개가 한 방에 설치가 되는데 따로따로 설치하려면 하여간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 ADAP로 GFX 라이브러리, 얘가 요 라이브러리를 참조를 해서 쓰기 때문에 종속 관계에 있는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먼저 설치하고 요거를 설치해도 되긴 한데 요거를 검색해 가지고 설치하면 이게 설치 안 돼 있으면 같이 설치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yes라고 누르면 두 개가 한 방에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죠. 비콘 LCD에 비콘 감지 결과 출력하기. 자, 오늘 예제는 한 요 정도 하고 이제 녹한다의 숫자 야구를 같이 한번 한 두 판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일단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 조금 있다가 녹한다의 챗봇이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중복되지 않는 5개의 숫자를 뽑는다. 저도 얘가 뭐를 뽑을지 몰라요. 5개의 숫자를 중복되지 않게 뽑습니다. 예를 들어 1, 3, 5, 7, 9 이런 식으로 뽑겠죠. 그러면 얘가 랜덤하게 뽑은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냥 무작정 때려 맞추라라고 하면 답을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입력한 숫자와 그 챗봇의 숫자가 자, 위치는 다르나 포함이 되면 볼이다. 그러니까 볼의 개수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0, 1, 3, 5, 8. 그러면 0하고 8은 포함 안 돼 있잖아요. 0하고 8은 원래 숫자에 없는데 1, 3, 5는 여기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위치가 안 맞잖아요. 이러면 3볼입니다. 위치는 안 맞는데 포함이 된 숫자가 3개다. 그런데 제가 13580이라고 썼다. 그럼 80이라는 숫자는 여기 포함은 안 되는데 135하죠. 135. 135라고 하는 위치와 숫자가 정확히 매치가 됐잖아요. 이러면 3 스트라이크입니다. 이건 3볼. 그럼 예를 들어 13507이라고 제가 썼다. 그러면 왜 자꾸 1, 2, 3이라 쓰지? 135는 포함이 되는데 7은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3 스트라이크 1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여기 3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요 힌트를 보고 원래 숫자를 찾는 게임이 바로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녹한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ILI 9341 동영상 가능하냐고요? 많이 만들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게 많이 있어요. 자, 채팅창에다가 숫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하시면 돼요. 1, 2, 3, 4, 5. 자, 그럼 1, 2, 3, 4, 5가 투볼이다. 1, 2, 3, 4, 5 중에 두 개의 숫자가 뭔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찾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있으신 분이 없군요. 슬프다. 나 혼자 해야 되겠다. 나 혼자 해야 되겠다. 1, 2, 3, 4, 5에 0, 2, 2월. 그러면 6, 7, 8, 9, 0에는 3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범준님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서 하시는 분이 없군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머리 지나죠, 그죠? 그래도 기왕지서 한 거니까 한 판 정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79.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도 잘 모르네요.
슬프다. 한때 이 숫자 야구도 매번 방송 끝날 때마다 해가지고 그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거를 하게 되면 그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께 출석 포인트를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이 안 하다 보니까 그 명맥이 끊어져 버렸네. 자, 이거 뭐 하여간 이런 게 있는데 다음에 기획 좀 뭔가 그 라이브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하시는 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다 했는데 자,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과물 ESP32 쪽으로 비콘을 갖다 대면 그 뭔가 감지를 시키겠다. 이게 오늘의 녹한다의 그 목표였고요.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할 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숫자 야구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지금 조금 뻘쭘한데요. LS 산전 맞나요? LS 산전에 그 PLC 두 개가 녹한다에게 그냥 생겼어요. 없었던 게 생겼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좀 이름이 길던데 이거 어디 적어놔? 아 여기 있네. XBM DN32H2 이거하고 XEM DN32H2 요거 두 개의 PLC가 저는 PL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의 녹한다는 PLC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도 같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입문자 수준 정도로. 저도 입문자 정도 수준은 지금 돌파를 했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PLC 시리즈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얘의 이거 두 개의 모듈의 특징이 RS232, RS485 그리고 이더넷 쪽으로 가면 모드버스 TCP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회사 자사 프로토콜 하여간 저 TCP UDP 가지고 그 원격 제어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 다 플러스하고 일단 다음 주 시작은 어떻게 하면 PLC의 개발 환경을 설정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일단 수요일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시작은 그 레더 로직 그걸 한번 해볼 건데요. 녹한다는 레더 로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더 로직은 라다는 간보기 수준으로 그 미리 제가 목적에 맞게 몇 개를 만들어 올 거예요. 그 예시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만 이렇게 그냥 하는 거다 하고 넘어갈 거고 본격적인 예제는 ST 언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ST 언어. 요거 제가 할만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다음 주는 PLC 헬로 월드하고 근데 요 ST 언어는 다음 주에 못할 수도 있어요. PLC 어떻게 하면 저 개발 환경을 갖출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요 녀석에 뭔가를 연결해 가지고 램프나 버튼 같은 거를 작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코딩을 하면 그 녀석을 제어할 수 있고 요런 것들 위주로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RS232하고 RS485 통신으로 아두이노가 얘를 제어를 한다. 요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ESP32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도 나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이 ESP32를 그 RS485 통신으로 PLC와 연결해서 제어하겠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녹한다가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ESP32는 당연히 쓸 줄 아셔야 그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녹한다의 ESP32 시리즈, 아두이노 시리즈, ESP8266 시리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해야 그 여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PLC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준 분 있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내용이 없으므로. 자, 오늘 녹한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화면 요 중앙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내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시드머니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신 다음에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간 수수료는 좀 많이 떼이긴 하지만 시드머니가 확보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내일 금, 토, 일, 월, 화요일까지는 녹한다의 방송이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할 거기 때문에 공백이 많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서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뭐 사람 많이 있다고 뭐 주눅 드셔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만 하셔도 상당히 흥미진진하실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오늘처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카카오톡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